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5월 14일 장마감 오후 5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가지고 있는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매수할 종목 상한가 가기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과 따뜻한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 올해 대우건설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죠. 3,000원부터 4만원.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도 우리가 1차로 말씀드렸던 55만원 전후를 돌파하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신고가를 가기 위한 그런 전략들은 요 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충분히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LG전자가 드디어 이 전 영상에서 삼성전자 후속주로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LG전자를 특히 많이 강조드렸는데 거의 3, 4일 만에 거의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시장은 정말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LG전자를 보면 말도 안 된다. 로봇주, 자동차주, 전장 쪽 실적, 뭐 항상 제가 비교했던 로봇 AI, 뭐 바이오주랑 비교해 가면서 시총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예전에 대우건설이었고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갈 수 있다. 시총이 1조에서 14조, 15조까지 올라오고 LG전자 시총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신고가를 21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급등만 하고 나면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기보다는 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또 저평가이면서 그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멤버십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있어요. 거진 한 3년 만이죠. 그래서 멤버십은 매일 한 2시 정도, 좀 빨리 할 땐 1시, 2시에서 2시 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010-9856-8767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가입해 보셔라. 하루 4,000원이고 유튜브에 가입하시는 거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일날 급등해서 뭔가 또 사단이 나서 또 뭐가 뭐 급등한 거 따라잡고 뭐 손절치고 이런 매매 절대 원하지 않고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많은 분들 일진홀딩스도 제가 몇 년째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 LG전자, 대우건설, GS건설, DLENC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한번 오를 때 바짝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썸네일이에요. 무조건 뜬다. 뜰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 2차전지 예전에 욕먹어가면서 제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일같이 영상 찍고 포스코홀딩스랑 찍어갈 때 이거 상폐된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2차전지는 안 된다는 얘기 들었었고 전고체 종목만 맨날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급등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안 가고 있어도 많은 분들 지금 뭐 지수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급락 준비하자 이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체감 지수를 보는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나 전력주 또 제가 강조드렸던 원전 이런 종목들이나 로봇 이런 종목들이나 급등을 했지 떨어진 게 훨씬 많은 시장이었어요. 계속 최근에 보면은 지수 오르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좀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섹터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올라가는데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조정이 나올 때 세게 나올 수 있으니
제가 삼성전자도 예시를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지 않을 때 LG전자가 급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LG전자마저 급등이 들어가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위아도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싼 종목들이 느닷없이 올라가고 또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터무니없이 적자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 뭐 뉴스 나와서 오르고 이랬지 뭐 네이버가 올랐나요? 항공주가 올랐나요? 카카오도 오른 게 아니고 농심부터 해서 좋은 기업들 하나도 안 올랐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체감지수 2000이나 3000이나 그게 그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요새는 그냥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냥 급등하는 거 따라잡고 운 좋으면 더 가고 삼성전자 급등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하면 멘탈을 잡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안 털릴 거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게 왜 급등을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우건설 10만 년 떨어진 거 3개월 올라서 뭐 14배 오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랬고 지금 요새 로봇주 반도체도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오를 때 몇 개월 만에 올라버리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한 종목이 있고 내일부터 시작할 종목이 있어요. 하나 확실한 건 반도체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날에는 절대 오르질 않아요. 그런 종목들이. 그런데 반도체가 조금 쉬어갈 때 지수 폭락하겠지가 아니라 이건 좀 안 올랐네. 이게 한번 움직이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지수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미국, 한국 주식 왜 하나? 이런 얘기 맨날 들었었잖아요. 코인 하지 뭐 하냐. 미국 하지 한국 주식 왜 하냐. 다 최저가였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오른 종목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하도 많이 버려놔서 지수가 폭락할 때 일시적으로 휘청일 수는 있어도 급락을 시킬 주체가 개인밖에 없어요. 시장가 집어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가를 밀어서 주가를 밀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저것 때문에 기다린다. 이젠 내 차례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갈 때 내가 수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오래 기다린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올해도 뭐 나올 재료도 없고 뭐 실적도 너무 안 좋고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소외가 된 종목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터무니없이 급등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래서 기다릴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단 한 주도 털리지 말고 기다린다면 내일은 내 종목이 대장주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LG전자가 자 보시면은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LG전자가 최고 종목이에요. 제가 지난주 영상 올리고 나서 42%가 떴어요. 이 LG전자가. 그쵸? 근데 보시면은 LG전자가 이게 시가총액이 말이 되냐라고 했던 게 10몇 조였는데 지금 35조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LG그룹주 안에서 특히 좋아하는 게 LG 뭐 이노텍하고 LG전자, LG거든요. 그런데 LG도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신고가를 강하게 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를 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더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가 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냥 뭐 급등했으니까 따라질러서 뭐 먹고 나오자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뜨면은 올라가는 각도가 중요한데 LG전자 각도가 매우 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 전 시간에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각도가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이 가격이 포스코홀딩스 이 54만원 가격이 옛날로 따지면은 매물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가봐야 이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2차 전지주 안에서 요새 에코프로도 얘기 많이 안 드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많이 말씀을 안 드려요.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급등을 했거든요. LNF도 그렇고. 근데
철강에 관련돼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뭐 리튬 관련주는 포스코홀딩스만한 기업이 없고 우리 동국제강이라든지 강조드렸던 신고가 찍었죠. 넥스틸 이런 종목들의 신고가를 연봉으로 강하게 찍었기 때문에 다 강조드린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제? 요럴 때 말씀드려요. 안 갈 때. 그러다 걸려들면 이게 순식간에 2배가 가는 거거든요. 동국제강, 넥스틸도 그렇고. 그래서 또 제가 여기 이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멤버십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SK 네트워크스였었어요. 10년 만에 움직인다. 20년 만에 움직인다. 이런 종목들 안에서 자 보시면 이게 상이 나와요. 그쵸? 오랜만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도 철강에 엮이기 때문에 얘가 신고가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가되 매물대에서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저평가로 보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여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예전에 55%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외형 성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적자 부분도 털어내고 철강에 대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요렇게 오른 다음에 쉰 다음에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세가 21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급락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포스코홀딩스가 요번에 쉬었다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은 원래 이렇게 오르고 나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처럼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특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연봉상으로 봤을 때 연봉으로 이게 20년 이렇게 떨어지고 부동산 오를 때도 매일 신저가 가고 시총 1조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딱 3개월 만에 이게 3,000원에서 4만 원 가잖아요. 이 기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매집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원전 갈 때도 안 가고 두산에너빌리티 갈 때도 안 가고 현대건설 갈 때도 안 가고 하다가 얘가 대장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소외가 되고 정말로 쏘는 종목들은 10배, 20배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삼성전자가 잘 보면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월봉상으로 오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이게 신고가가 세게 터진 케이스거든요. 근데 LG전자도 잘 보면 오랜 기간 박스권을 지금 돌파한 거라서 어떻게 본다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막 조정 나오고 이럴 수 있겠지만 한번 체질 개선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전자 주주님들은 뭐 LG전자 키 맞추기 들어가면 이게 뭐 4, 50만 원 가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다만 올랐을 때 질릴 때는 각오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낙 바닥부터 강조를 드렸고 보시면은 제가 전력주도 이전 영상에서 일진전기 전력주는 이거 하나 본다. 그리고 일진홀딩스가 제일 싸다. 지주회사 중에 결국은 가거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일진홀딩스가 전고점 못 때릴 종목 아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주회사 중에 이렇게 쭉 달린 종목 안에서 쉬었다가 또 갈 종목들 찾고 또 BH도 신고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BH가 신고가를 월봉상으로 뚫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이탈 없다면 또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LG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그럼 지금 질르라는 거냐? 제가 매일같이 대우건설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이노텍도 예전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종목이에요.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고. 그런데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렇게 에코프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4, 5배가 오르면 원래 쉬는 거예요. 많은 분들 쉬운 것 같아도 SK 오션플랜트 올랐다가 다 내려오고 한화솔루션도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또 가는 거지.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할 때 이런 식으로 급등할 때 이런 구간에 있죠. 이런 구간에 뭐 재건주 가고 딴 거 가고 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급등을 가파르게 한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우건설같이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은 또 이게 조정 이후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막 급등한 종목 내일 따라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급등한 것 중에 아시아나항공이다.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양매수 들어오고. 뭔가 좀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봉이 나왔고 대한항공은 오른 게 없죠.
근데 대한항공이 추세를 이제 그려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요런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독보적인 기업들 중에 대한항공도 잘 보면 이게 거진 한 20년 안 간 종목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슬슬 시작하려고 하니까 요런 기업들을 해서 박스권에서 보유를 하다 보면 걸려들면 크게 걸리는 거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나무가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게 뭐 거래량도 없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려들면 어때요? 순식간에 따블 치고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좋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간에 또 못 기다려요. 그냥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은 항상 웬만하면 내려온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요. 연타석으로 가는 거는 매우 드물어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우리가 제약바이오기업 JW 중해제약이 얼마나 싼 기업인데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소외되고 밑에서 이렇게 거래량 치는 거 있잖아요. 요런 자리에 있다가 걸려든 게 LG전자, 포스코홀딩스예요. 요런 자리에 있다가 간 게. 그래서 JW 중해제약도 관종에다 넣으셨으면 좋겠고 실적 워낙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제약주 안에서 최근에 또 핫했던 종목도 막 많이 내려온 게 너무 많아요. 보세요. 알테오젠 다 내려왔고 다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ABL 바이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대장주였던 게 또 이런 식으로 운명이 바뀌는 게 주식이니까 지금 막 급등한 걸 따라잡기보다는 급등을 적당히 한 걸 보셔야 돼요. SK네트워크스처럼 상을 쳤더라도 실적 호조가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다가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박스권에서 보셔야 돼요. 요런 자리에서. 그쵸?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상쳐서 뭐 내일 또 위로 갔다 내려오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걸려드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안국약품이다. 어때요? 생전에 안 가다가 이렇게 저평가로 있다가 오늘 한 방에 이렇게 또 주식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게 지수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죠. 그냥 오늘 간 거예요. 그냥 오늘 간 겁니다. 실적 좋아서 오늘 간 거예요. 그러면 요런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반도체 가고 뭐 가고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내가 그 종목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것 때문에 기다려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동양고속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냥 십몇 년 동안 소외되다가 몇 개월 만에 열 몇 배 가고 짬상 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양전기도 그랬죠? 그냥 얘 십몇 년 동안 떨어지다가 딱 2개월 올라서 20배 뭐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뭐 1,500원짜리가 15,000원 찍어버리고 모베이스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기다리다가 안 보던 기업이 그냥 뜨는 거예요. 요새 뜨는 5G, 광통신 주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파워넷도 그냥 요새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요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랐더라도 느닷없이 움직이는 것, 또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덜 올랐을 때 봐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그런 게 있어요. 농심 같은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데 옛날에 농심 시끄러울 때 했으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농심도 잘 보면은 조정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은 요런 기업들이 좀 올랐어요. 요새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냐면 네이버 보세요. 카카오 보세요. 그 끝도 없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JYP, 엔터, 하이브 다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까지 유명했던 기업들이 다 이런 거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막 올라 있는 것보다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도체 흔들려도 다른 것들이 올라져서 키 맞추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짜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조정이 세게 나온 날 아마 삼성전자 세게 나온 적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조정이 세게 나온다고 했을 때 뭐 노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됐을 때 나머지 것들 떨어질 여력이 없어요. 거기에 워낙 시총이 많이 편중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수 그냥 떨어지고 앞으로 뭐 지수 망해 이거보다는 안 간 종목들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거의 6, 7개는 그런 것 같아요. 10개 중에.
뭐 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자동차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 만약에 지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LG전자 하셨으면 됐고, LG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성우하이텍도 아직 안 갔고 SL도 안 갔어요. HL, 만도, 대형주 보시면 이런 것들 안 간 거예요. 안 갔어요. 근데 중소형주 중에 한국 무브넥스가 또 이렇게 한번 움직였었던 적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중소형주가 한 번씩 이렇게 땡기는, 그러니까 로봇 AI도 원전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갈 때 얘가 갔나요? 간 거 없어요. 최근에 좋다 그러고 많이 좀 올랐다가 또 조정 나오는데 이 사이에 대우건설 갔었고 우리기술 갔었고 요새 내려오잖아요. 보성 파워텍 갔었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움직임이 두산에너빌리티 안 가면 딴 거 다 안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주든 자동차주든 대형주 현대차가 이렇게 만약 괜찮다, 중소형주 안 간 게 너무 많아요. HL 만도도 마찬가지지만 현대공업 이런 애들도 간 게 없고, 정말로 중소형주 바닥에 있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DY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왔는데 좋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매출이 이게 1조 2천억 나오는데 시총이 1200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DY하고 GS 글로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계속 가는데 LX 인터내셔널하고 같이 이거 가는데 얘 안 갔다. 얘만큼 요번에 실적을 아쉽게 나왔지만 얘 계속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가지도 않고.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움직이느냐? 요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요 20에서 왔다 갔다 하다 걸려들면 순식간에 여기서 보시면은 2,200원짜리가 6,000원 찍잖아요. 거의 3배 오르는데 한 달 걸려요. 보면.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또 얘가 움직인 거예요. 상사 관련주에서. 그래서 중소형주 안 간다고 절대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그게 또 움직이는 날에는 대형주가 또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주 안에서도 DY 같은 기업들 영업이익 분기마다 100억씩 나오는데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에 같은 나무가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어요. DY. 얘는 또 DY 파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재건주 중에 얘보다 실적 좋은 애가 드뭅니다. DY 파워보다. 정말 실적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얘가 신고가를 갔나요? 안 갔죠. 만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란 전쟁이 조금 잘 해결되고, 그러면은 이란 전쟁 해결되면 무조건 그동안 올랐던 애들이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재건 이슈가 또 나올 거고,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또 나올 거고, 남북 경협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건설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 실적 좋은 애들 다 봐야 돼요. DY 파워 요런 애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내려올 때 보세요. DY 같은 기업들 정말 여기는 DY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매출이 다양해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실적이 나오고, 센서 클리닝, 뭐 골프카, 뭐 지주회사, 뭐 여러 가지 재료들 많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진짜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또 현대위아 열처리 관련해서는 사실 로봇 여기가 사실은 아직 안 떴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조정 나올 때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러다가 걸려들면, 예를 들어서 20, 30% 걸려들면 그때 또 눈이 가서 또 질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LX, LG CLS다. 그냥 오늘 어때요? 요런 자리에서 박스권에 있다가 그냥 급등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날 또 질러가지고 가서 더 갈지 말지 몰라요. 주식이라는 거는. 거래량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할 만한 거래량은 오늘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동차주까지 보시는 분들은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안 간 것 같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대형주가 가서 중소형주 안 갔다? 그럼 그 중소형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설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대우건설 보면서 뭐라 그랬죠? 대우건설이 조정 나왔다. 대우건설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GS건설 급등 나왔고, 또 DLENC 급등 나왔잖아요. 상쳤어요, 말씀드리고 여기서. 근데 대우건설이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는데 대우건설은 원전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은 다른 건설주보다 좀 약한데 앞으로 이게 세력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DLNC나 GS건설 만약 이번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쏠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주들 퍼가 너무 낮아요. 뭐 계룡건설, 요런 것들. 그리고
뭐 KCC 건설, 우원개발 이런 애들이 실적이 진짜 좋은 기업들입니다. DY 파워까지. 그러면 대창단조까지 보면은 그러면 이런 기업들 그냥 상치면 그만이에요. 하도 워낙에 실적이 좋아서. 근데 중요한 거 연봉을 한번 보시면 KCC 건설 어때요? 안 갔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올랐어야지 코스닥은 최근에 또 빠지고 이제 뻗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코스닥이. 그러면 코스피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중소형주는 코스닥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은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쉬어갈 때 코스닥이 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도 많이 조정을 받아서. 그럼 반도체 안에서도 전에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죠? 타스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게. HP, SP 좀 덜 간 것 같아요. 뭐 요런 것들을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뭐 AI 관련주 좀 진짜 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 하면은 로봇 관련주 안에서는 SPG가 신고가를 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큰 종목은 삼성 SDS가 최근에 좀 박스 만들고 얘도 상장되고 나서 간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10여 년 동안.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애들이 추세를 확 깨지 않으면은 삼성 SDS가 어쨌든 AI 관련주 최고 종목 아니에요? 네이버하고. 그쵸?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주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기업들이니까. 맨 간 것만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로봇주 본다. 만약에 로봇주 진짜 로봇주 실적 안 나와서 웬만한 말씀 안 드리는데 LG전자를 제가 워낙에 좋아하니까 LG그룹주를. 그럼 LG전자 갖고 있는 로봇스타 있잖아요. 요게 그래도 그러니까 로봇주는 보면은 레인보우 이런 애들 시총 16조예요. 로봇스타 시총이 7,800억입니다. 다 적자예요, 어차피. 매출이라도 나옵니다, 로봇스타는. 그럼 로봇스타의 장점은 뭐 피지컬 AI 이런 관련주라고 하니까 이것도 얼마 전부터 해서 거진 한 6개월 동안 안 가고 지금 자리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로봇스타 같은 종목에서 한번 만약에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면 한번 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에서 체질 개선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로봇주가 된다든지 자동차 자율주행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로 엮일 수가 있는 자리에서 그나마 저는 괜찮은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이상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오랫동안 안 간 거 안에서 좀 갈 거 없나? 정말 실적 좋은데 안 간 거 없나? 라고 했을 경우에 본다면 대한해운하고 페노션이 안 간 것 같아요. HMM은 예전에 이제 흠슬라로 막 해서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HMM도 싼데 최근에 보면은 HMM보다 페노션하고 대한해운 추세가 괜찮습니다. 수급도 괜찮아요. 페노션 영업이익도 좋고 매출 6조에 이제 뭐 투자도 한다 그러고 이제 뭐 BDI 지수 굉장히 좋고 벌크성 관련을 해서 우리가 LNG성 관련주 아니에요? 지금 추세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탈이 없으면은 지금 오늘 수급도 괜찮아요.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수급 괜찮죠? 대한해운도 그렇고 오늘 수급 괜찮아요. 시간에 다니까는 모르겠는데 뭐 보합 다 둘 다 보합이에요. 그러면 요런 기업들 잘 보시면은 지금 페노션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넓게 보면 월봉을 보세요. 간 적이 없는데 지금 위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런 페노션도 우리가 키 맞추기가 들어가면 10,000원 이상 훌쩍 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는 종목이 대한해운입니다. 왜? 상을 쳤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 치고 나서 어때요? 들어가면 다 내려오고 항상 이래요. 항상. 상만 치면 내려오고 항상 이래요. 주식이. 예를 들어서 BH도 그렇지 않나요?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만큼 조정 나오고 또 가고 이건 연타석으로 더 올랐었기 때문에 요 당시 때 말씀드린 종목에서 그러면 페노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거래 터지고 나서 요 위로 자연스럽게 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급등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대량 거래로 쏜다든지 쉬었다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 둘 다 너무나 저평가 종목들이에요. 노트에 꼭 적어두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차전지 올라간다. 대주전자재료, 이수페타시스, 한농화성 그리고 상신EDT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들 아니에요. 그쵸? 한중엔시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보면 어때요?
말씀드리고 상치고 시끄러워지면 다 내려오죠. 상실이 급등하면 내려오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급등했을 때 말씀드리면 그게 연타석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어쩌다 하나예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 눌렸을 때 관종으로 추가해 주시고 전고체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략대로 해주시고, 요 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돼요. 여기서 못 가면 약간 시간 걸릴 수도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건설 섹터가 주도주인데, 건설도 반도체 오르고, 또 제가 강조드리는 LG전자, 자동차 이런 거 갈 때는 또 안 가죠, 건설이. 대우건설 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나올 재료가 계속 있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이란 관련 건설이라고 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드리고 급등을 한 종목인데,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십몇 년 만에 올라갔는데 유증을 많이 해서 정고점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터무니없는 시총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 대형 건설에서는, 아까 중소형 건설은 다 말씀드렸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만 꾸준하게 보셔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올라가는 게 10년, 20년, 10년, 15년 이런 것들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SK네트워크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상치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황제주예요, LG전자가. 그럼 LG전자 다 올랐고 삼성전자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다 떨어지고 나머지 거 다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 얘네들 달릴 때 안 간 애들. 조선주도 마찬가지. 항상 저거 갈 때는 이거 안 가고, 이거 갈 때 저거 가고, 풍력주 달려들면 그거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종목들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이면서 마지막으로 LVMC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LVMC가 쇼핑몰이 이제 오픈이 거의 막바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LVMC가 사실 상도 타고,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대상도 타고, 대한민국 최고 경영 대상. 왜 그러냐면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가 매우 잘 팔립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비즈니스를 강조해서 여기 오세훈 회장이 LVMC 주식을 2,100원에 어쨌든 3년 동안에 1,500억 정도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1,750원에 기관들이 300억 가져갔죠. 시총이 3,200억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앞으로 뜰 수 있는 게 미얀마 현대차 독점 거의 1, 2등하고, 그리고 베트남 트럭 2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마트 노브랜드 4, 5점까지 해서 매우 잘 되고, 이마트 24 편의점으로 왕창 늘려서 자회사 편입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EPS 강화가 목표라 그랬죠. 그래서 뭐 기관 IR도 뭐 준비하고 있다고 여전히 하고, 이제 이마트하고 해서 라오스의 편의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1위거든요. 근데 그게 코콕마트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LVMC가 이마트 관련된 매출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LVMC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LVMC는 지금 코라오 그룹 오세훈 회장이 어쨌든 LVMC를 굉장히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또 회사가 어려울 때 사재를 들여서 1,000몇백억을 가져갔어요. 그것도 고가에. 그리고 코라오 그룹 자체는 또 라오스에 있는 회사인데 매출 2조짜리 회사예요. 코라오 그룹 자체가 오세훈 회장이, 그리고 오세훈 회장이 코라오 그룹 하고 있는 게 무슨 뭐 AI 쪽 아니면은 건설 쪽, 왜 주상복합도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마트 쪽에 대해서도 란상홀딩스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라오 디벨로핑의 지분이 20%, 란상이 80%인데 란상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오세훈 회장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LVMC가 이마트 입사의 매출이 늘어나고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을 코라오 디벨로핑 LVMC 자회사 갖고 오면 LVMC 매출이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을 연초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실적은 지금 계속 몇백 %씩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고 그러는 이유가 라오스의 물가가 잡혔고 현대차, 기아차가 매우 잘 나가요. 그리고 코콩, 메가몰 이게 라오스판 스타필드인데 다 젖었고 여기에 코라오 그룹에서 1,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패션 그룹 신세계도 들어가 있어요. LV의 그 코라오 그룹하고 관계가 있고 이마트 들어가고 전기차 충전소 들어가고 한국 기업 한 5, 60개가 들어갑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그래서 마트 편의점 2,000개를 돌파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이마트로 늘어난다면 거기에 인도차이나 은행까지 갖고 있어요. 여기 오세훈 회장이. 그러면 플랫폼 기업으로 해서 코콩 무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LVMC가 진짜 크게 가려면 이마트도 이마트인데 코콩 무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라오스의 이마트 치면 이마트가 지금 동남아로 진출해서 잘하고 있는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LVMC로 결국은 이제 지분을 갖고 오면 잡히는 거고 제가 전에도 아마 보여드렸겠지만 지금 라오스에 아마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은 라오스에 여행을 가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택배 그리고 요 주황색 요 차 있죠. 이미 교통시장이나 택시시장도 LVMC에서 장악을 했고 어플로 잡는 건데 이게 코콩 무브예요. 여기서 근데 LSM에서 하는 건데 어플로 여기에 이제 코코넛 사일러하고 같이 하는 건데 LSM인데 코코넛 사일러에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업으로도 LVMC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상체대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사상체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무슨 105% 순이익도 몇백 %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부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동차, 현대차 부채 보시면은 자본 5,200억에 부채 1,900억인데 더 내려갔죠.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상황인데 EPS 강화를 하게 된다면 지주회사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고 지금까지 투자한 거에 대한 회수만 남은 상황이에요. 매우 잘 되고 있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LVMC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에서 7천억이었었어요. 그러면 여기 대표이사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분이 돈이 있으신 분이냐 하면 많은 분들 예전만 하더라도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면 자 2013년도에 보면은 이 오세영 회장이 여기 보시면은 떡하니 여보 이건희 회장 있고 지금 이건희 회장 50조 됐죠. 지금 오세영 회장은 코라오 그룹도 가지고 있고 LVMC 홀딩스도 가지고 있는데 오세영 회장이 보면 여기에 떡하니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37위였었어요. 이 당시 때. 코라오 그룹 회장이면서 6,900억이었죠. 근데 이분이 지금 어쨌든 이 3, 4년 동안에 1,500억을 갖고 갔고 그것도 이 예전보다 훨씬 더 사업이 커지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플랫폼에 이마트에 전기차 충전소에 베트남 잘 되고 하는 것들 미얀마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총 1조 7천억을 원칙적으로 회복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이때보다 훨씬 난데 이렇게 소외가 오래됐는데 대주주가 이걸 다 가져갔다? 그리고 대주주가 작년에 가져간 가격보다 지금 훨씬 아래예요. 기관들이 가져간 가격보다도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제가 항상 제닉 같은 기업하고 예전에 비교했던 게 이게 가면은 이러거든요. 주식이 생전 안 갈 것 같다가도 예전에 제닉 했던 게 실적이 괜찮아지면서 오랫동안 소외가 되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0년 만에 돌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식이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 근데 LVMC가 어쨌든 이렇게 소외가 되고 나서 아직 쏘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들 옛날만 못한 거지 시가총액이. 그래서 1조 이상은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대주주도 남는 거예요. 기관들도 남는 거고.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증가되고 이제 쉬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할지 횡보하면서 움직일지 모르겠으나 강하게 오르게 된다면 여기는 매물대가 아니에요. 한 번에 훌쩍 뛰어넘을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대차장고 공매도로 찍어 놓는 건 가격이고 여기 거래량은 대주주가 가져간 가격이에요. 블록들로.
그러면 실질적인 매물대가 3,000원까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은 강하게 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안에 오래 기다릴 이유가 있는 종목들, LG전자 요새 시끌시끌하지만 황진주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기업들이 안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LG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또 건설주가 안 움직이는 거고, 삼성전자가 땅이 안 가는 거고. 하지만 중소형주 안 간 게 너무 많이 10개 중에 7개는 그런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차례가 오겠지. 내일은 내 차례다. 해운주도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것들에서 대박이 난다는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애들도 그런 데서 터진다. 그래서 내일은 내게 대장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은 내 종목이 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010-9856-8767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문자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엄지와 따뜻한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항상 건강하시고 주식 투자로 대박 나시고 내일은 상한가 가기를 기원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